봅시다. 일단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잘 할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잘 몰라도 뭐 하면 돼? 기본하고 그 판단해서 성실하게 그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걸 할 줄 아는 건 이제 제일 밑에 베이직으로 깔리는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지. 자,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그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1에서 극대래. 자, 그 다음에 x는 알파에서 극소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f0은 서로 다른 수식을 가진다. 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함수는 이게 그냥 계산으로 풀자는 얘기가 아니야, 맞지? 주어진 함수는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나왔지. 최고 차항 개수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괜찮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어디에서 극대라고? 여기서 극대라고. 맞지? 근데 1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fx는 f0. 이제 fx는 f0이라는 방정식은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야.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우리 좌변 그래프 이미 그려놨지? 우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무슨 함수야, 우변 그래프는? 상수함수야. 괜찮지? 근데 이 방정식의 그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0은 반드시 성립하게 만들겠지? 괜찮지? 자, 그 생각하면서 두 실근이 생기려면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는 경우밖에 없거든, 상수함수니까. 위에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위에는 왜 안 되지? 1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y는 f0선일 수밖에 없어. 괜찮지? 근데 얘가 0일 수는 없잖아. 누가 0이야? 얘가 0이네.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네. 자, 근데 그럼 얘는 얼마야? 괜찮니? 비율관계를 쓰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지금? F5 빼기 F1을 구하라고 했나? 그치?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정보가 부족하거든? 즉, 이 친구의 그 상수함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식을 바로 이렇게 쓸 거야. 최고 차항계수 얼마? 1. 그리고 얘를 x축처럼 생각해. 0에서 뭐하고? 통과하고 3에서 접한다. 그러면 fx는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f0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1 넣고 5 넣고 빼는 겁니다. 5 넣고 1 넣고 빼야 되겠군요. 자체분. 하나 더 풀어봅시다. 394번을. 자, 주어지기를 가조건에서 x 3차, 일단 3차 에펙트, 3차 에펙트. 가조건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래. 에서 극대래. 그 다음 나 조건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f 프라임 3이 같대. 자, 처리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에서 극대니까 극대 극소를 가진다는 말로 개형은 1번 개형으로 굳어버립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지?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란 말이 없군요. 근데 이제 그럼 이건 약간 무리한 거거든. 다시 더 체크할게.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은 f'x는 몇 차 함수지 지금?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함수값이 같다는 건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얘기야? 대칭 축이 있다는 얘기지, 맞지? 아, 그러니까 얘는 축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f'x는 0의 실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잖아. 근데 대칭 축이 0이래?
네. 그러면 나머지 한 실근은 누구야? x는 2가 실근이 될 수밖에 없지. 네. 즉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가 되려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순 없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는 정보까지 획득한 겁니다. 저 한 번만 다시. 다시 one more try 봅시다. 자,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 뭘 얻을 수 있다고? 대칭축이 0이라는 거야. 왜?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게 되는 건 축에서 이제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즉 마이너스 3과 3분의 센터가 대칭축이 될 거고 그래서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의 x좌표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고 근데 대칭축이 0이라는 말은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와 더해서 2가 되는 0이 되는 값은 이제 2가 되겠지. 또 다른 한 실근이 2가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괜찮지. 대칭축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그리니까 결국 이렇게 그리지만 여기가 될 수밖에 없지. 물론 이렇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2라는 근을 뽑았어. 자, 그 다음에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래. 근데 만약 최고차 한계수 음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는 말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지.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해야 된다는 걸 뽑아낸 겁니다. 괜찮아? 안 괜찮지? 괜찮아? 살아있어 지금?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준 거야 정말. 가나는 이거까지밖에 못 뽑아. 최고차 한계수 양수고 마이너스 2와 2에서 극대 극소라는 사실. 오케이. 자, 이제 가봅시다. 기억 봅시다. f'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가진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함수를 가지고 거꾸로 도함수를 추론할 수 있잖아, 맞지? 여기 마이너스 2와 2가 될 거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약간 휘었지만 0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사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자, 기억 확인했습니다. 예스. 자, 니은 처리합시다. fx는 fe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y는 fe 상수함수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 거 맞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은 2, f2를 지난다. 자, 이게 조금 머리를 써야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f-1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요 점을 지난다라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 괜찮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요구 사항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fx를 좀 추론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앞에서 개념을 하나 이야기해놓고 올 걸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잡았다고 치자.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f'x가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저 도함수가 대칭축이 뭐지? 대칭축이 뭐지? 0이잖아요. 0. 맞지? 그러면 누가 0이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야. 맞지? 그러면 세 근의 합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맞지? 중근, 다른 한 실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면 맞아? 네.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yes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우리가 1차 함수를 연립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 직선을 mx 더하기 n이라고 한다고 하자. 넘겨서 3차 방식 만들 수 있지. 근데 그때 2차 함계수를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리지 못하잖아, 1차 함수는. 맞지? 그래서 세 근의 합은 직선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선과의 교점의 합도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기왕 하는 김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합시다. f'(x는 6ax 더하기 2b 이렇게 되잖아, 맞지? 아까 변곡점의 x좌표는 뭐라고 했지? 도함수의 대칭축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 그럼 도함수의 대칭축은 이 f'(x의 x절편과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다. 괜찮지? 여기 세 근의 합은 얼마지? 세 근 합 풀어줘.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거 세배하면 얘가 돼. 이거 세배하면 변곡점 x좌표 곱하기 3이 세근 합이 공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이너스 2와 2의 센터가 얼마? 0. 세근 합은 0.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es.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사실은. 괜찮아요. 지식으로 풀으면 지식으로 사실은. 괜찮은 거 맞지? 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저 직선과 3차 함수 이렇게 접할 때는 이미 접선의 방정식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스님 열심히 설명했어.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더라도 나중에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을 보게 되면 이제 3차 함수 fx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fx처럼 됩니다. 그 친구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인데 가 조건에서 x는 0에서 극대 1을 가진다. 가에서 x는 0에서 극대 1을 가진다. 그다음 나 조건에서 이제 절대값 fx니 이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래. 봅시다. 자, 그러면 질문. 이 방정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개. 맞습니다. 2가지.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래프를 fx는 뿔만. 오, 맞아.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저 2가지를 생각해야 돼, 알았지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fx는 뿔마 2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할 거냐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이 이렇거든. 요 2가 미정이고 fx가 확정이면 요 자리니까 이렇게 볼게. 절대값 fx는 k꼴에서 k꼴을 처리할 때 얘가 미정이야. 그럼 fx를 내가 안다고 치자고. 그러면 fx를 어떻게든 열심히 절대값 fx를 그려놓고 k를 움직이면서 관찰하면 돼. 근데 지금은 fx가 미정이고 k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미정인 거가 다루기 불편해, 확정인 게 다루기 불편해. 당연히 미정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처리를 해볼게. y는 2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 직선과 저 3차 함수가 4군데서 만난대. 괜찮지? 근데 2에서 x좌표 0인 곳에서의 극대값이 1해. 그럼 그래프가 4군데 만나려면 3차 함수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맞지? 그러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문제에서 준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하면 몇 대 몇? 난 여기를 2a라고 적고 여기를 3a라고 적게. 괜찮지? fx의 관계식을 씁시다. fx의 관계식은 3차항계수 1 x제곱 x 마이너스 3a 그리고 더하기 2라고 쓰고요. 2a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풀면 a가 정해져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f2a가 4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 a가 1 나오겠군요. 이렇게. 괜찮지? 뭐가 이상해? 그 다음에 396 봅시다. 396. 이걸 봅시다.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f0가 f2보다 작대. f0가 f2보다 작대. 그 다음 4차 함수 fx 4차 fx. 근데 f2 더하기 x가 f2 마이너스 x랑 같대. 그리고 f 절대값 x는 1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이. 봅시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정보를 조각 모음하는 거거든. 먼저 일단 최고 차항 개수가 1, 4차 함수 뭐 이제 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써야 되겠군. 얘를 봅시다. 얘가 뭐야? x는 2선대칭. x는 2선대칭.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냥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 x는 2대칭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냥 x1 넣어보고 x2 넣어보고 x3 넣어보면 아 저게 x는 2를 기준 대칭이 되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수고조차 아깝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자 봅시다. 근데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맞지? 4차 함수 중에 대칭성을 가지는 친구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 x 4제곱처럼 생긴 그 친구랑 그리고 극소값이 같은 그 친구랑 그 두 개밖에 없어. 근데 x 4제곱 그 친구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저건 누구야? 극소값 같은 그 친구인 거야 사실은. 괜찮니? 아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지금 F0보다 F2가 더 크다는 말은 사실 아까 그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걸러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가 2면 여기가 0이 되면 F2보다 F0이 더 작아져 버리게 되잖아. 저거 거르기 위해서 준 정보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정보는 F 절대값 X는 1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이래. 근데 우리 이 F 절대값 X 함수의 그래프를 원래 어떻게 그리지? 오른쪽 좀 그리고 그치? 맞지? Y축 오른쪽으로 그리고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게 되면서 이 친구 항상 우함수가 돼. 항상 우함수가 돼. 생각해 보자고. 우함수가 가로선을 그었는데 실근이 3개래. 뭐 하나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그리고 0에서 하나 이렇게 그래야지만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라서 이쪽에 근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 근이 무조건 하나 있다니까. 무조건 여기서 딱 있고 3개가 딱 맞춰줘야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2가 여기 있으니까 0이 이거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0에서 1개, 그 오른쪽에서 딱 1개만 생기게 그리면 나머지는 총 3개가 대칭기가 어차피 3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0이 어딜 수밖에 없어. 0이 극소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딱 배워야지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0에서 1개, 0 오른쪽에서 1개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괜찮니? 그리고 저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라는 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얘를 대칭기로 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잖아. 너무 대충 그려.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저거 마저 연장하면 제 실근이 3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게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 Y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 2개 그려보고 상황 확인하면 실근이 3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즉 Y축이 1개, Y축 오른쪽에 1개 생길 수 있는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 알았지? 그냥 그리면 바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 확인을 해볼까? 여기를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기서 0에서 1개 만나고 오른쪽에서 1개 만나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맞지? 괜찮니? 여기서 1개 만나면 일단 이거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으면 몇 개 만나? 2개 만나는 거잖아, 맞지?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저게 문제력을 만족하는 유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형을 그래프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한 유형이야, 맞지? 그래프 감각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지금 저게 F 절대값 X는 1이었으니까, 맞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지? 자, 함수 fx의 극대값, 요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라고 요구를 한 거군요. 자,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극소값이 1이고 최고 차항계수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군요. 1보다 왜 크다고 썼어? 자, 이제 씁시다 식을. fx는 0에서 뭐하고? 접하고 이거는 어디야? 대칭선에서 4가 되는 거지. 4에서 접하는 거고. x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2를 대입하면 극대값 구합니다. 괜찮니? 정말 괜찮아?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225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이미 다 용곡점, 비율 관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227페이지 그 도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개형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미 다 했습니다. 자, 개념팀 1번을 그냥 눈풀 자, 봅시다.
자, 주어진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니? F의 그래프니? F 프라임의 그래프니? F 프라임의 그래프 나왔지. 자, 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의 뭐가?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려준 나왔지. 그럼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해? 모르지. 부호가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면 감증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fx는 x는 0에서 극소래. 맞불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데 얘는 뿔뿔이니까 안 됩니다. 리을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 극값은 하나, 두 개, 두 개 맞군요. 뭐 보는 거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걸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뀌어? 마이너스 2와 0에서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두 개 다 맞습니다. 거기 그 229페이지에 400번에 2번 봅시다. 400번에 2번. (400번의)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진 친구가 이 친구가 f 프라임 x의 그래프랍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정보까지 줬군요. 그리고 여기도 0이겠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미분 가능한 함수 조건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는 그 기억 니은 디귿에서 요구하는 게 x f 프라임 x를 만든 함수가 아니라 fx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야. 그럼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원래 이 도함수로 원래 함수를 추론하려면 이 f 프라임 x의 부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자, y축 오른쪽에서 x는 양수이고요, y축 왼쪽에서 x는 음수입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양수잖아, 맞지? 근데 x가 무슨 수야? x가 양수야. 그럼 f 프라임 x도 뭐 해야 돼? 양수야 돼. 여기 그려져.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음수인데 x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래. 그럼 f 프라임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채워가는 거야. 부호 판단. 어차피 우리는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괜찮지? 그다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양수인데 얘 음수래. 그럼 f 프라임 양수야지. 아니 음수야지. 그리고 같은 이유로 여기가 f 프라임이 양수여야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우리가 f 프라임의 부호를 이제 다 판단을 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해. 기억. fx는 뭐 그래도 적당히, 사실 꼭 이렇게 생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이때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의 참고치를 판단하시오가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맞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양수니까 증가한다 맞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부호 판단이 이제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하군요. 아마 이제 그 쌤 파일로는 너희는 잘 돼 있나? 바꿔놨군요. 선생님 패드의 파일은 이제 f 프라임 x로 그래프가 되어 있어. 이제 f의 그래프입니다. F와 fx.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A, B, C, D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요구한 게 이제 문제 출제 의도 요구 사항이지. 해봅시다.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 a가 뭐야? 부호 양수. 최고차 한계수 양수. 여기 y절편이 뭐지? d잖아, 맞지? d가 그럼 뭐야? 그 다음에 세근의 합이 뭐지? 양수. 세근의 합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니까 b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지. 이제 뭐만 나왔어? c가 나왔지. c는 1차 한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지. 그래서 c는 양수. 괜찮니? 사실 이렇게 풀라고 된 거 아닙니다.
원래는 알파 베타 저거 써서 이제 미분해서 처리하라고 낸 건데 그거 안 해도 그냥 풀리거든. 괜찮니? 이제 원래는 미분해서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의 합의 부호, 두 분의 곱의 부호를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얘기가 원래 출제 의도긴 합니다. 찬칭이 정윤아 많이 졸리니? 소영이도 지금 졸리고 있다. 맞지? 자, 응? 그 F 프라임 0은 F 프라임 0이 C거든 지금. 얘는 0에서의 접선의 길이니까 지금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야?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잠시 등잔 밑이 어둡다. 자, 그 다음이 3번은 그냥 잘 마마뿔입니다. 3번 빨리 3번 갑시다. 3번 그래프 마마뿔이지. 그럼 마마뿔 그래프 어디 있어? 2번이네. 403번 F 프라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더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지? 증가. 부호야 부호.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증감을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마뿔이지. 그 중에서 감증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 잠만 생각해봐. 4번 답이 맞는데 지금 f 프라임이 저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그럼 주어진 함수는 fx는 미분 가능할까, 미분 불가능할까? fx는 미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라고 물었어. 거기 지금 f 프라임 x 중에 미분 계수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없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도함수의 함수값은 다 있다, 맞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해. 근데 미분 계수는 fx 입장에서의 미분 계수는 존재하잖아, 맞지? 그래서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모든 점에서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그려져야 합니다. 근데 매끄럽게 연결이잖아요. 방금 꺼지는 소리 났다. 되게 예리했는데 할 뻔했는데. 안 꺼졌어? 네. 그 쌤이 움직이면서 책상이 흔들렸는데 그 소리인데. 아니 근데 뭐 그럼 누가 꺼졌는데? 누가 꺼졌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반청. 간첩병. 아 근데 차라리 안 꺼지고 지금 안 게 더 좋지.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별 4번도 좀 쉬운데 빠르게 치고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이거 너무 힘들어? 괜찮아? 추고 추에도 힘드네. 힘내. 이제 자 봅시다. 이제 f 프라임 x 어떻게 생겼대? help me. 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대, 맞지? 근데 기억은 fx가 뭐래? 그냥 x-a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맞지? 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맞불이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감증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네. 괜찮아? 그러면 x축과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니? 없어요. x축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지금 안 만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 찾는 거야, 항상 기본 자세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a랑 b랑 같고 c랑은 다르대. 그러면 이제 fx가 x-a의 제곱 그리고 x-c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왼쪽에 우리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괜찮지? 네. 자, 근데 여기가 a이거나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뭐보다 작대? fa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도
어쨌든 실근이 몇 개 생길 수밖에 없어. 2개 생길 수밖에 없다 맞지 성윤아? 괜찮다며. 자 그럼 갔다 왔어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디귿은 이제 A, B, C가 다 다르대. 그리고 대소가 저렇게 성립하지. 그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A, B, C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극소끼리의 대소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주어졌냐면 FB가 음수래.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잖아. B가 여기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극대보다 X축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X축과 안 만나는 맞지? 무한에 올라가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극대보다 더 커서. 이게 혹시 질문 있어? 네,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미적분 처음 하면서 지금 따르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정말 잘하는 거.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승윤이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를 꺾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이번 시간이 미적분 마지막 시간이야. 예? 일주일 쉬고 다시 하는 거잖아.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일이. 아 다음 주 금요일에. 아니. 그건 다 다음 주. 아 다음 주에 월수금 이렇게 하죠. 수요일이야? 시간이 다음 주 금요일에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일인가? 그때 아마 그러니까 그때 쌤이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4시간은 좀 쌤도 모를 것 같고 그냥 지금 계획은 그냥 4시간 정도만 할 생각이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정도에만 고민이 있는 상태야. 금요일도 오고 그 설날 있는 주 수요일도 오고. 똑같은 돈 없이 뭐가 문제? 자, 여튼 미안해. 쌤도 사실 힘들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설 때도 너희는 힘들진 않잖아, 맞지? 힘들어? 집에서 뭐 시켜? 설아 전구? 네. 전 부쳐? 네. 와 진짜? 오. 여기서 전 부치는 사람 설에. 오, 2명밖에 없다. 너 아니잖아. 그쵸? 일하는 거? 너가 붙이겠지. 너 만두기. 성률이 약간 붙이라고 하면 지금 나가버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지금. 아 진짜? 진짜 지금 쓰라는 할 것 같아. 진짜라니까. 맨날 가서 밀가루 치고 있네. 아 그리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어. 아 그때 숙제 안 해가지고. 그치. 자. 근데 쌤은 그때 너희 아버님들도 보면 운전해서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하시잖아. 힘드시 안 힘드셔? 모두 서울. 모두 서울이야? 나도 배우고. 진짜 재미도 10분도 경기도 너무 탁월했다 이게. 근데 너는 다 태교는 다 놀고 서울에 계셔? 개재밌어. 어? 오. 저게 최고월이 아니야? 그럼 내려가 서울에? 네. 이야. 무슨 동아리 있어? 쌤이 구미인데 천안이나 구미라고 그래. 아, 비교가 안 되네 그냥. 구미 하네. 부산이 와. 부산도 그럼 얼마 안 걸리지 않아? 아 근데 그 거리감이 상당히 부산해. 그러니까 부산 와 정말 계속 보였으니까 기차 타고 가는 간다. 누가 해놓은 자 봅시다. 아유 깜짝이야. 주애가 해남에 해남이가 해남이죠? 나 주애 나 중앙 아니 그러면 설때 해교보다 멀리 가는 사람 있어? 뭐 해외로 놀러 나가는 거 빼고 알지? 어딘데요? 해교 부산이래. 와, 나는 아직 모르는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지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일 수 있지. 쌤 중학교 때 할머님이 제주도 계시긴 했어. 그래서 안 갔어. 아 이게 조금 먼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비행기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부담이 커. 그래서 진짜 몇 년에 한 번 갔어. 재밌겠다는 아니고. 자 여튼 봅시다. 자 5번 봅시다. 5번 넘버 5. 자 봅시다. 오 이 친구가 그 친구군요. 오 멋있다 이름아. 자, 이 친구가 C 플러스 Y가 플러스 여기가 제로.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hx라는 함수가
hx는 함수가 fx 빼기 gx래. 그러면 h'x는 어떻게 되지? f'x 빼기 g'x가 되지.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h'x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f' 위에 있으면 h'이 양수가 될 거고 g' 위에 있으면 h'이 음수가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부호가? 뿔, 마, 뿔 이렇게 되지. 보조선 긋고 보조선 긋시다. 여기 혹시 x좌표가 2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군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프 그려지기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제에서 또 그것도 알려줬거든. h0가 얼마래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와있지. 왜? f0 빼기 fg0가 0이라서. 그래서 x축이 이렇게 그릴 겁니다. x축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x축이 저렇게 그릴 겁니다. 다시 h0가 0이라서 x축이 저기 0에서 저 판으로 저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아? 자 이제 기니디 판단합시다. 그것도 괜찮네. 0과 2사에서 가나디 아세요? 아니 그 가나디 아시죠? 창문방에서 그때 누가 소율이 지율이가 고능이 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 한참 전부터 이거 본능과의 대화가 가나디라.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쌤이 걔네들 그 창문 단톡방에다 막 뭘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쌤 저희 완전 고능이 대화하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고능이 대화가 뭐지?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물어봤어. 검색을 했는데 고능이 뭐지? 검색을 했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중에 하나가 디오가나디 그거였어. 그 뭐라고 했지? 아니야. 대박. 너무 정확하셨어. 와 대박. 뒤까지 아니 그렇게 웃어버리니까 가나디가 웃기잖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강아지 이름 아니야? 아니 강아지를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가나디라고. 아 그래? 그리고 그건 저는 몰랐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 진짜? 기억을 못했어. 자 봅시다. 0과 2 사이에서 뭐 한대? 감소한대. 감소한대. 맞지? 그 다음에 h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데 여기가 2야. 이렇게 저기 2였으니까. 그 다음에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갖지 않네요. x축과 지금 몇 군데 왔나? 두 군데 만나잖아, 맞지? 잠깐 딴 생각이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일골 해석은 이제 매우 중요한 접근이긴 합니다. 자, 우리 6번으로 갑시다. 6번. 널 보는 게 아니야. 여기 6번이 이 파트의 마지막 그 주제라서 6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hx가 gx-fx라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문제에서 gx가 주어지기를 이 친구는 이제 최고 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랍니다. 그리고 fx는 1차 함수래.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서 hx의 극대값을 구하셔야 나왔거든. 근데 매우 간단합니다. 봅시다. 지금 이 hx는 gx가 최고 차항계수 1인 4차 함수고 fx가 1차 함수니까 hx는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 최고 차항계수는 1이고 4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h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2와 1이 되고 각각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어? 중근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hx라는 식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x 더하기 1의 제곱인수를 가져야 하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수를 가져야 하고요. 최고 차항 계수는 1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괜찮니? 마이너스 1이 중근, 마이너스 2가 중근이군요. 예.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고치고 여기를 더하기로 고쳐 쓰겠습니다. 괜찮니? 이제 hx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굳이 우리가 미분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튕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극소가 같은 4차 함수는 뭘 가진다고 했지? 대칭성. 여기 센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hx의 극대값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설명을 하기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함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약간 예전에 내가 이런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x축으로 보고 이렇게 내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x축이 사실은 이런 구조라. 직선은 그 넓이를 가지지 않아? 넓이를 가지지 않지. 길이만 가져. 그래서 점 한 개로만 이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이런 구조의 상황이에요. 약간 예? 동전님. 응? 동전님. 그치.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 그래프처럼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똑같이 2분의 1인 곳에서 요 길이랑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고입니다. 중요한 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배웠잖아, 맞지? 그 비율 관계가 저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쓸 수 있으려면 저런 논리가 이제 머릿속에 살아 있어야 돼. 사실. 그래야 이제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여튼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413번, 4번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자, 412번도 조금 어려운데 412번은 조금 넘어가고 413번을 먼저 해봅시다. 413번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런 부등식이 주어졌네. K, L, M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0. 세 자연수 K, L, M에 대해서 fx의 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도함수 f'x, 도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x 더하기 x k 제곱 l 제곱 m 제곱, 이 친구가 x 더하기 k 제곱 x의 l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m 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x는 0에서 f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이제 k, l, m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건 이제 좀 많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줄게.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할 거거든. 근데 극대가 되려면 0 좌우에서 그래프가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뿔마. 그래야 극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괜찮니? 그래서 저기의 인수는 홀수여야 돼. 인수가 홀수여야 돼. 그래야 저렇게 그려져. 괜찮니? 짝수면 튕기잖아. L이 홀수. L이 홀수. 뭐 L, 그치. 팅 이렇게. 괜찮아?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사실은 얘가 홀수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우리 지금 이거 혹시 몇 차 함수인지 알겠어? 모르겠다, 맞지? 어쨌든 이제 차수가 충분히 클 거야. 근데 그래봤자 다항함수거든.
쌤이 근데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때 규칙성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 해교야 혹시 기억하니? 다항함수 그래프 쌤이 5개를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그려주면서 이건 다 이렇게 생겨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어떻게 했는지 혹시 포인트가 기억나는 거 있어? 항상 어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괜찮지? 아 그러니까 얘도 다항함수고 최고 차항계수 양수라서 나는 여기서 시작할 거야. 괜찮지?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하기만 하면 돼를 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여기서 그래프가 왔어. 1에 도착했어. 어떻게 해야 돼? 튕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도 튕겨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친구 극대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괜찮니? 아 그러니까 그럼 얘도 뭐야? 얘도 홀수야. 얘도 홀수야. 아 물론 인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L과 M이 홀수. 홀수고 K는 이제 뭐가 되어도 상관없어. L보다 작은 아무거나 괜찮아. 근데 홀수가 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결국은 도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하기만 하면 되거든.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괜찮지? 근데 x-1의 세제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부호가 뭐야?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음수가 되지. 세제곱이니까. 맞지? x-1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 1보다 큰 수 넣으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수 넣어도 양수잖아. 맞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홀수여야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뭘 수밖에 없어. 여기 1보다 그러니까 0보다 큰 수를 넣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보장된 거야. 그러니까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이 친구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홀수 차이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겠지. 괜찮니? 자 그래서 여기가 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 값을 가진 극대가 되려면 홀수 차이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L도 홀수고 M도 홀수야. 그리고 K는 홀수든 짝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경우수를 어떻게 찾지? 좀 귀찮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얘만 홀수인지 보장이 되지 않아서 이제 경우를 나눌 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풀이 중에 한 가지 쓸 것 같은데 방기는 그냥 뭐가 나을 것 같아요. L이 3일 때부터 시작해서 3, 5, 7까지 하면 되거든요. 맞지? 왜냐하면 M이 L보다 큰 홀수여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L이 3일 때, L이 5일 때, L이 7일 때 K와 M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번째는 근데 불편하긴 하겠군요. 사실 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K가 홀수일 때는 그냥 바로 해버릴 수 있는데 K가 짝수일 때를 그냥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짝수가 되면 뒤처리가 피곤하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한번 줄여서 L이 3이면 어떻게 돼? K는 2개가 되고 M은 그보다 큰 홀수가 3개 있으니까 3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5보다 큰 홀수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부터 6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L보다 큰 홀수가 1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686? 그럼 얼마지? 20? 밖에 나왔나 모르겠네. 맞겠군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질문 있니? 굉장히 너무 어려웠니? 윤성이가 너무 어려웠구나. 네? 괜찮아? 네. 알겠어. 하연이는? 아하, 하연이였군요. 예. 어디가 궁금하니? 아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 그러니까 얘가 누구라고? 도함수라고. 우리가 도함수는 이제 그 함수 값의 부호를 가지고 지금 쌤이 414번까지 하고 실 거거든. 414번 좀 보십시오. 혹시 잘 이해하는 사람은. 자, 도함수는 이 친구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 근데 fx가 극대를 가진대. 다시 치우고 다시 해봅시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게 되면 0에서 fx가 극대가 된대. 그러면 f 프라임 보고 어떻게 돼? 극대는 뭐야? 증가다 감소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0 왼쪽에서는 f 프라임이 양수 증가해야 되니까 0 오른쪽에는 f 프라임 음수인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데 꼭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도 좌우에서 부호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맞지? 근데 저렇게 두 가지로 그려지려면 여기가 홀수차 거듭제곱으로 가져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L이 홀수란 얘기야. 괜찮지? 근데 그때 쌤이 이제 그 다항함수 그래프 모양 이야기 좀 써.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어디서 시작했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잖아, 맞지? 여기도 최고차항에서 양수라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x절편 중에 1이 있잖아, 맞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려지고 싶어. 그러면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될 수 있겠지. 여기서 만약에 튕기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연속이 생겨버리니까 더함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1에서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도 뭐란 얘기야? 차수가 거듭제곱의 그 인수의 개수가 홀수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갔어, 이렇게 왔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고 튕겨도 괜찮단 말이야. 그에 대한 조건이 없어, 문제에서. 그러면 결국은 얘가 홀수, 얘가 홀수, 이 부등식 만족,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저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괜찮아?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414 갑시다. 414. 자, 414를 보게 되면 그 fx 곱하기 gx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고, 그럼 결국은 이제 fx와 gx가 이제 인수를 가진다면 저 x-1과 2와 x-3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이 친구 최고 차항 개수가 3일. 그럼 당연히 fx의 최고 차항 개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3분의 1이고 어쨌든 둘 다 양수다, 맞지? 네. 그 다음에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그럼 우리가 그래프 추론을 좀 해보게 되면 gx가 인수로 가질 수 있는 친구는 1과 2와 3이야. 그럼 2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을까? 사실은 결론은 이거거든. 이거밖에 안 그려져. 이거밖에 안 그려져.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나눠보게 되면 이제 그냥 해봅시다. 만약 gx가 1이랑 2랑 3을 한 개씩 가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말도 안 된다, 맞지? 그치? 그러니까 gx는 저 중에 어떤 걸 2개 가지고 어떤 걸 1개 가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러면 1에서 2개를 가지면 1에서 이미 극대를 가져버렸잖아. 탈락. 맞지? 그 다음에 2에서 2개를 가지면 2에서 2개를 가지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은 2에서 극소가 되잖아, 맞지? 안 돼. 여기서 2에서 2개를 가진 건 괜찮지. 얘가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지? 3에서 2개 가지는 상황이 있잖아, 맞지? 이제 학생들이 가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3에서 2개 가지는 경우는 여기 2개 가질 거야.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와 2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를 1번 케이스라고 하고, 다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요 노란색 케이스를 2번 케이스라고 하자. 2번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 맞지? 학생들이 가끔 질문한단 말이야. 요 1번 케이스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비율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자르게 되면 1대 2라서 2가 무조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중점이 절대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물론 찾으면 이제 1대2 내분점이니까 좌표를 찾을 수 있겠지. 네. 근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gx가 뭐가 되지? gx는 3 곱하기 x-2의 제곱 x-3이 될 거고, fx는 3분의 1 곱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x-3이 되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질문이네, 질문.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